서울 함락 3시간 전 50만 대군 포위. K2 흑표는 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나? 새벽 4시 17분.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겨울 끝자락의 찬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민은 잠든 채 하루를 준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 순간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의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일제히 떠올랐다. 북전방 군단 전면 남하 확인. 병력 추정 50만. 정찰 위성, 고고도 무인기, 전방 감시 레이더가 동시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단순 도발이 아니었다. 전면적 기계화 진격이었다.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 기갑 사단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었다. 경보 사이렌이 서울 도심 곳곳에 울려 퍼졌다. 지하철은 급정지했고 자동으로 방폭 셔터가 내려갔다. 재난 문자 메시지가 시민들의 휴대전화에 쏟아졌다. 한편 경기도 북부에 전진 배치된 제1기갑여단은 이미 비상대기 상태였다. 경납고 안에서 최신형 K2 흑표 전차의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자동 장전 장치가 포탄을 밀어올리는 금속성 소리가 차례로 울렸다. 김도윤 소령은 전차 해치를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정위에서는 긴박한 교신이 이어지고 있었다. 적 선두 기갑 파주 통과. 포병 사전 사격 시작. 북측 장사정포에 첫 탄이 떨어진 것은 4시 31분이었다. 서울 외곽 산업단지에서 화염이 솟구쳤다. 이어서 수십 발이 연쇄적으로 떨어졌다. 콘크리트가 산산이 부서지고 도로는 파편으로 뒤덮였다. 전 차량 분산 기동. K2 전차대대는 고속 기동으로 방어선에 진입했다. 흑표의 능동 형하장치가 요철을 흡수하며 차체를 안정시켰다. 열영상 장비에 적 전차 행렬이 선명히 포착되었다. 3km 이상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했다. 목표 적 선두 전차. 철갑탄. 포구에서 불꽃이 튀었다. 포탄은 직선으로 날아가 적 전차 포탑을 관통했다. 첫 격파였다. 그러나 적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기계화 보병과 자주포, 수송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동시에 남쪽 공군기지 활주로에서는 KF-21 보라마의 4대가 긴급 이륙했다. 애프터버너의 불길이 어둠을 갈랐다. 조종사들은 침착하게 좌표를 입력했다. 적 지휘 차량과 보급 집결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출격이었다. 서울 상공은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다. 북측 방공 레이더가 작동했고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조종석 경고음이 울렸다. 미사일 접근, 플레어가 허공에 흩뿌려졌다. 한기는 급선회로 회피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른 한기는 날개 끝을 스치며 폭발 충격을 받았다. 조종사는 간신히 기체를 안정시켰지만 기체는 복귀 명령을 받았다. 지상에서는 포연이 짙어지고 있었다. 북측 선봉기갑은 수적 우위를 믿고 밀어붙였다. 하지만 K2의 사격 통제 장치는 연속 사격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했다. 적 전차 2대, 3대가 차례로 화염에 휩싸였다. 그러나 포탄은 무한하지 않았다. 보급 차량이 접근하려 했지만 포격으로 일부가 파괴되었다. 김 소령은 이를 악물었다. 후퇴는 없다. 서울을 넘기면 끝이다. 도심에서는 시민 대피가 혼란 속에 진행되었다. 병원은 비상수술 체제로 전환했고 소방대는 연기 속을 뚫고 구조 활동을 벌였다. 전쟁은
군인만의 일이 아니었다. 오전 7시 적 선두부대가 서울 외곽 교량에 접근했다. 공병대는 폭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이다. 폭음과 함께 교량이 무너져 내렸다. 적기갑 일부가 강가에 고립되었다. 진격 속도는 지연되었지만 포격은 계속되었다. 하늘에서는 KF-21편대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적어도 침투였다. 정밀 유도폭탄이 적의 연료 집적지를 강타했다.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구쳤다. 보급망 일부가 차단되었다. 하지만 적의 병력 규모는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50만 대군은 여러 축으로 나뉘어 남하하고 있었다. 일부는 우회 기동을 시도했다. 정오 무렵 김소령의 전차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적 대전차 미사일이 장갑을 스쳤다. 경고등이 켜졌지만 관통은 면했다. 흑표의 복합장갑이 충격을 흡수했다. 괜찮다. 계속 간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결의가 자리 잡았다. 해가 기울 무렵 서울 북부는 이미 연기로 가려져 있었다. 교전은 멈추지 않았다. 전차 포신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병사들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변했다. 첫날 전투 결과가 집계되었다. 적 전차 수십 대 격파. 그러나 아군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무엇보다 민간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다. 밤이 되자 포성은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단지 더 큰 충돌을 위한 숨 고르기였다. 김소령은 전차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일부 꺼져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내일이 진짜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서울을 둘러싼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전쟁 이틀째 아침, 서울은 더 이상 평소의 도시가 아니었다. 밤새 이어진 포격으로 북부 외곽의 건물 몇 채가 무너졌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전력은 간헐적으로 끊겼고 이동통신은 과부하로 지연되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의 지도 위 붉은 표시들은 오히려 더 촘촘해졌다. 북측 50만 대군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일부 축선은 전날 타격으로 지연되었지만 다른 축선은 오히려 속도를 올리고 있었다. 김도윤 소령의 K2 흑표 전차 중대는 새벽부터 재정비를 마쳤다. 12대로 출발했던 전차는 이제 7대만 남아있었다. 파손된 궤도는 임시로 교체했고 장갑 손상 부위는 응급 용접으로 버텼다. 전차 내부에는 화약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승무원들의 얼굴은 그을음과 피로로 굳어 있었지만 누구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8시를 조금 넘긴 시각, 동부 축선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한 기계화 대대가 북측 기갑에 포위되었다는 보고였다. 탄약은 30% 이하, 의무 후송 불가, 추가 지원 없이는 1시간도 버티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상황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구출을 시도하면 전력이 분산되고 방어선이 얇아진다. 그러나 포기하면 전선 한 축이 무너질 가능성이 컸다. 그 균열은 곧 서울 중심부로 이어질 수 있었다. 김소령은 짧게 말했다. 기동 돌파로 접근하겠습니다. 40분 이내 도달 가능합니다. 상부는 잠시 고민 끝에 허가를 내렸다. 손실 최소화가 우선이다. K2 흑표 전차 5대가 고속 기동으로 도로를 질주했다. 능동 형하 장치가 파손된 노면을 흡수했고 사격 통제 장치는 이동 중에도 목표를 포착했다.
열영상 화면에 북측 보병 전투 차량과 대전차 진지가 포착되었다. 김소령은 숨을 고르고 명령했다. 철갑탄, 선두 차량. 포구에서 불꽃이 터지며 포탄이 날아갔다. 적 차량이 폭발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곧 대전차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다. 전차 외부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연막 전개. 흰 연기가 도로를 덮었고 흑표의 능동 방어 체계가 접근 탄두를 교란했다. 강한 충격이 차체를 흔들었지만 관통은 피했다. 30분 후 고립된 아군 부대와 시각 접촉이 이루어졌다. 장병들은 이미 탄약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일부는 부상으로 움직이기 어려웠다. 전차와 장갑차가 방어선을 형성하며 후퇴 통로를 만들었다. 적의 박격포탄이 떨어지고 기관총 사격이 이어졌다. 그 순간 상공에서 굉음이 울렸다. KF-21 보라마의 2개 편대가 저고도로 돌입하고 있었다. 전날 일부 기체를 잃었지만 남은 전력이 총동원된 출격이었다. 정밀 유도폭탄이 북측 지휘 차량 근처에 떨어졌고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잠시 적의 사격이 느슨해졌다. 그 틈을 타 고립병력은 철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공중도 안전하지 않았다.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며 경고음이 조종석을 울렸다. 한 기는 급선회로 회피했지만 다른 한 기는 파편을 맞아 연료가 새기 시작했다. 조종사는 기지를 향해 복귀했고 남은 전력은 더 이상 깊숙이 추격하지 못했다. 지원은 짧았지만 결정적이었다. 구출 작전은 성공했지만 방어선은 눈에 띄게 얇아졌다. 보급은 늦어졌고 탄약 재고는 줄어들었다. 일부 지휘 라인에서는 초기 병력 규모를 과소평가했다는 정황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선의 장병들에게 그런 논쟁은 사치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의 적이었다. 밤이 되자 북측은 다시 대규모 포격을 감행했다. 서울 북부의 행정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특수부대가 침투해 몇몇 거점을 장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방송에서는 서울 북부 일부 점령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흘러나왔다. 시민들은 대피소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상황을 기다렸다. 김소령은 전차 옆에서 전우의 전사 소식을 들었다. 첫날 함께 전진했던 전차장이 끝내 숨졌다는 보고였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전쟁은 지도 위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선명해졌다. 그는 무정의를 들었다. 우리는 시간을 벌고 있다. 그 시간이 서울을 살린다. 그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었다. 전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균열은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메우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연기와 먼지가 뒤섞여 해가 떠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북측 50만 대군은 더 이상 단순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축선을 나누어 다층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정면 기갑 돌파, 측면 우회, 그리고 소규모 특수부대 침투까지 동시에 진행되었다. 서울 북부 일부 구역은 사실상 전장이 되었다. 건물 외벽에는 포탄 자국이 남았고 도로는 파편과 잔해로 가득했다. 시민들은 지하 대피소에 모여 있었지만 물과 식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의료진은 부상자를 처리하느라 밤낮이 없었다. 김도윤 소령의 중대는 이제 6대의 K2 흑표 전차만 남았다.
전날 구출작전 이후 한 대가 추가로 손실되었다. 궤도가 완전히 파손된 전차는 현장에서 자폭 처리되었다. 그는 그 폭발음을 아직도 귀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 10시, 이 북측은 한강 부근에서 대규모 도하를 시도했다. 임시 부교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기갑 차량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서울 중심부로의 진입로가 열린다. 공군은 남은 전력을 총동원했다. 상공에는 다시 KF-21 보라마의 편대가 나타났다. 연료와 정밀탄은 제한적이었다. 한 번의 출격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 표적은 부교 중앙. 정밀 유도 폭탄이 낙하하며 구조물을 강타했다. 강 위로 거대한 수중기와 화염이 솟구쳤다. 부교 일부가 파괴되었고 대기 중이던 차량이 강물로 추락했다. 그러나 북측은 즉시 복구를 시도했다. 병력 규모의 이점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다. 지상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북측 특수부대가 행정 건물과 방송 시설을 노렸다. 몇몇 건물은 잠시 점령되었고 적 깃발이 걸렸다. 언론 일부는 이를 서울 함락의 시작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실제 전선은 훨씬 복잡했다. 점령과 탈환이 반복되며 지도위 경계선은 몇 시간마다 바뀌었다. 김소령의 전차는 도심 외곽 사거리에서 적 기갑과 마주쳤다. 좁은 도로는 기동에 불리했다. 그는 건물 모서리를 엄폐물로 활용하며 교차 사격을 지시했다. 우측 2시 방향 1800m. 포탄이 발사되며 적 전차 한 대가 멈췄다. 그러나 곧 측면에서 대전차 로켓이 날아왔다. 강한 충격과 함께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장갑은 관통되지 않았지만 센서 일부가 손상되었다. 전차 내부는 고요했다. 승무원들의 호흡 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계속 간다. 교전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적기갑은 일부 후퇴했지만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다. 오후가 되자 서울 북부의 한 구역이 사실상 고립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전력과 통신이 끊겼다. 적 특수부대가 건물 옥상을 점령해 저격을 시도하고 있었다. 김소령은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남은 전력으로는 전 구역을 커버하기 어려웠다. 선택의 문제였다. 한 곳을 구하면 다른 곳이 위험해진다. 그는 짧게 결심했다. 우선 병원 인근을 확보한다. 민간 피해가 우선이다. 전차가 방향을 틀었다. 도심 병원 주변에 접근하자 이미 교전 흔적이 가득했다. 유리창은 깨졌고 외벽은 탄흔으로 얼룩져 있었다. 적 소규모 부대가 옥상에서 사격을 시도했다. K2의 포신이 위로 들렸다. 고폭탄이 발사되며 옥상 일부가 붕괴되었다. 사격이 멈췄다. 보병이 진입해 건물을 확보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구역에서 적이 진입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서울은 한 곳을 지키면 다른 곳이 열리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방송에서는 서울 북부 상당 지역 장악이라는 북측 발표가 흘러나왔다. 심리전이었다. 실제로는 중심부와 주요 거점은 여전히 방어 중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졌다. 김소령은 잠시 전차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남은 불빛이 보였다. 완전히 꺼지지 않은 서울의 불빛이었다. 그는 무정의로 전 부대에 전파했다. 서울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선이 마지막이 아니다. 여기서 멈춘다. 그날 밤 전선은 더 이상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북측도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다. 보급로가 반복적으로 차단되면서 연료 부족 징후가 포착되었다. 함락은 아직 현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분명히 도시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서울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완전히 안전하지도 않았다. 전쟁은 이제 단순한 화력전이 아니라 누가 먼저 지치느냐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전쟁 나흘째 아침, 서울 상공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포성은 여전했지만 북측 진격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되어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정보가 떠 있었다. 장거리 정밀 타격으로 북측 후방 연료 저장소 2곳이 파괴되었고 주요 보급 축선 하나가 마비되었다는 보고였다. 50만 대군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연료와 탄약 없이는 거대한 덩치에 불과했다. 김도윤 소령은 전차 옆에서 지도와 상황판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중대는 이제 5대의 K2 흑표만이 실질적 전투가 가능했다. 정면 대결은 무리였다. 대신 전술이 바뀌었다. 고정 방어 대신 기동 타격으로 전환한다. 치고 빠진다. 서울 북부 외곽의 공업지대, 적 기갑 일부가 보급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연료 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었다. K2 전차들은 소규모 편대로 나뉘어 접근했다. 엄폐물 사이를 이동하며 적 측면을 노렸다. 사격은 짧고 정확했다. 첫 포탄이 적 전차를 파괴하자 나머지 차량들은 혼란에 빠졌다. 후퇴하려 했지만 연료가 부족했다. 짧은 교전 후 김소령은 즉시 이탈 명령을 내렸다. 추격은 하지 않았다. 목표는 격파가 아니라 소모였다. 상공에서는 다시 KF-21 보라매가 출격했다. 이전보다 고도가 높았다. 제공권이 일부 회복되면서 작전 방향이 넓어졌다. 이번 임무는 적 보급 차량 행렬 차단이었다. 정밀 타격이 이어졌고 도로 위 차량들이 연쇄 폭발했다. 연기가 길게 늘어섰다. 전선 보고서에는 적 보급 지연 심화라는 문구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방역은 단순한 화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전히 시가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북측 특수부대는 잔존 거점을 활용해 기습을 시도했다. 병원, 방송국, 전력시설이 주요 목표였다. 김소령의 부대는 병원 인근 확보 이후 곧바로 동쪽 변두리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적 소규모 기갑이 재집결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도시 외곽의 좁은 도로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적 전차 한 대가 건물 모퉁이에서 나타났다. 거리는 1200m, 거의 반사적으로 포가 발사되었다. 적 포탑이 분리되며 도로에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곧 측면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왔다. 한 대의 K2가 직격을 받았다. 복합장갑이 일부 충격을 흡수했지만 화재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은 탈출에 성공했으나 전차는 전투 불능이 되었다. 김소령은 이를 악물었다. 손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선 유지가 우선이다. 그날 오후 합참은 제한적 방역 작전을 승인했다. 목표는 서울 북부 일부를 완전히 탈환해 방어선을 재정렬하는 것이었다. 잔존 기갑과 보병이 협동해 진입했다. 건물 하나를 확보하는데 수시간이 걸렸다. 계단과 복도에서 교전이 이어졌다. 총성과 파편이 울려 퍼졌다. 해가 질 무렵 북부의 한 행정구역이 완전히 탈환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전선 지도에서 푸른 선이 조금 북쪽으로 올라갔다. 작은 이동이었지만 사기에는 큰 의미였다. 북측은
더 이상 초기처럼 밀어붙이지 못했다. 연료 부족, 장비 손실, 그리고 예상보다 강한 저항이 겹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포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완전한 정지는 아니었지만 대규모 공세는 멈춘 듯 보였다. 김소령은 전차 위에서 서울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영희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울은 아직 상처투성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격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전쟁 이주째, 서울의 전선은 더 이상 남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었다. 대규모 공세는 멈췄고 산발적인 교전만이 이어졌다. 북측 50만 대군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보급선이 반복적으로 차단되면서 기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연료 부족으로 방치된 장비들이 위성사진에 포착되었다. 서울 도심은 상처투성이었다. 무너진 건물, 검게 그을린 외벽, 끊어진 도로. 그러나 중심부는 끝내 지켜냈다. 함락이라는 단어는 끝내 공식 기록이 되지 못했다. 김도윤 소령의 중대는 마지막 교전 이후 사실상 재편 대상이 되었다. 출발 당시 12대였던 K2 흑표 전차는 단 4대만이 정상 가동 상태로 남았다. 나머지는 파괴되었거나 중정비가 필요했다. 승무원 일부는 전사했고 일부는 중상을 입었다. 전차 격파 수치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우들의 이름이었다. 상공에서는 KF-21 보라매가 제한적 제공권을 확보한 채 감시 비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규모 공습 대신 정찰과 억제 임무가 중심이었다. 전면전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긴장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정전 협상 개시가 공식 발표되었다. 포성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양측 모두 더 이상의 확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국제사회는 긴급 중재에 나섰고 군사적 충돌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서울은 버텼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다. 전쟁 직후 정부는 특별군사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초기 대응 지연, 정보 판단 오류, 병력 규모 오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휘관은 직무상 과실과 보고 누락 혐의로 군사법정에 회부되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전투 현장에 총성 대신 기록과 증언이 오갔다. 김도윤 소령은 증인석에 섰다. 군복은 여전히 전장의 냄새가 배어 있는 듯 보였다. 초기 적 병력 규모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어진 명령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 싸웠습니다. 검사는 물었다. 초기 대응이 더 빨랐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소령은 잠시 침묵했다. 모든 전쟁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일부 고위 지휘관은 감봉 및 보직 해임,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전선에서 공로를 세운 장병들에게는 공식 훈장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훈장은 전사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서울 북부에는 추모비가 세워졌다. 전사자 명단이 새겨졌다.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이름도 함께였다. 김소령은 추모식이 끝난 뒤 혼자 남았다. 무너졌던 거리에는 임시 가림막이 세워졌고 복구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교과서는 다시 인쇄 중이었다. 병원은 정상 운영을 준비했고
지하철은 일부 구간에서 운행을 재개했다. 또 도시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쟁 초기에 미사일 경보음이 울리던 바로 그 하늘이었다. 지금은 조용했다. 서울은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도 아니었다. 이번 전쟁은 하나의 결론을 남겼다. 강한 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준비, 판단, 그리고 책임이 함께하지 않으면 대가는 커진다는 것.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다. 서울 방어전, 전략적 방어 성공, 피해 막대. 하지만 김소령의 기억 속 기록은 달랐다. 그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기억했다. 폭발음이 아니라 마지막 무전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서울의 불빛은 다시 켜졌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는 전쟁을 잊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다짐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